혹시 당신의 버킷리스트 어디선가에 N년 안에 1억 모으기라는 목표가 적혀 있나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은 꿈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하지만 막상 그 목표를 세우는 순간 과연 가능할까 하는 막막함에 좌절하셨을 겁니다. 1억이라는 숫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멀고 높은 산 꼭대기를 올려다보는 기분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세우고는 며칠 만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거대한 벽을 쌓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벽을 쌓으려 하지 않고 작은 벽돌을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이 전부였죠.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작은 벽돌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당신이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3단계 가이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지금까지 막연했던 꿈이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표 금액을 쪼개고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당신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한 입씩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1억이라는 큰 목표도 작은 단위로 나누어야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됩니다. 지금부터 계산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몇 년 안에 1억을 모으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당신이 매달 해야 할 일이 결정됩니다. 만약 10년 안에 1억을 모으고 싶다면 매월 약 83만 원씩 저축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해 보이지만 매월 83만 원이라는 금액도 만만치 않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좀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서 7년을 목표로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매월 약 119만 원씩 모아야 합니다. 3년이 줄어들면서 매월 부담해야 할 금액이 36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절실하고 빨리 1억을 모으고 싶어서 5년을 목표로 한다면 매월 약 167만 원씩 저축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보면서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억이라는 숫자가 매월 167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억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크고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매월 167만 원이라는 숫자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더 이상 1억이 아니라 매월 167만 원을 모으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월 167만 원을 모으려면 현재 당신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월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매월 133만 원으로 생활비 등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으로는 부족하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표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5년을 7년이나 10년으로 늘리면 매월 부담이 줄어들죠. 둘째는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부업을 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승진의 기회를 만드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돈이 어디로 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입니다. 목표 금액을 현실적으로 쪼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돈이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입니다. 심지어 고소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의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1억을 모으는 첫 번째 벽돌을 놓은 셈입니다. 이 과정을 재정감사라고 부르는데 기업에서 하는 회계감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먼저 지난 한 달간의 신용카드 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꺼내보세요.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과정에서 당신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썼나? 하면서요. 지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정 지출입니다. 월세나 대출 이자,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들이죠. 이런 고정 지출은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줄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특약을 빼거나 더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변동 지출입니다. 식비, 의료비, 쇼핑, 여가비용 같은 것들이죠. 이 중에서도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새는 돈들입니다. 배달 음식비, 카페에서 마신 커피값,
사용하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요금, 충동 구매한 물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일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5,000원에 마신다면 한 달에 15만원, 1년에 180만원이 나갑니다. 주 2회 배달 음식을 2만원씩 시켜 먹는다면 한 달에 16만원, 1년에 192만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들이 월 3만원씩 나간다면 1년에 36만원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1년에 408만원입니다. 만약 이 돈을 아껴서 투자에 돌린다면 5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는 목표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출을 아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출을 파악했다면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아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가치 있는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을 위한 책값이나 강의비는 미래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입니다. 반면 매일 마시는 비싼 커피나 충동 구매한 옷들은 당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투자를 활용해 돈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월 167만원을 저축하기만 하면 5년 뒤 1억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쉽게도 이 계산은 너무 단순합니다. 현실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작년에 1,000원 하던 라면이 올해는 1,100원이 되는 것처럼요. 만약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3%라면 5년 후에 1억 원의 실질 가치는 지금의 약 8,6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 금리입니다. 현재 은행 금리가 연 2%라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매년 1%씩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서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투자에 힘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한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1억 모으기에 필요한 투자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목표 금액의 절반 정도는 안정적인 저축에 넣어두세요. 적금이나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이죠. 이 돈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투자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대신 ETF라는 상품을 활용해 보세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의 줄임말로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대표 2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다른 199개 회사가 있으니까 위험이 분산되는 것이죠. 해외 투자를 원한다면 S&P 500 ETF 같은 상품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연평균 5%에서 7%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죠. 만약 연 6%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매월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단순 저축보다 훨씬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정액 분할 매수 방법을 사용하면 주식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고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어 평균 매입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들입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수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세제 혜택도 1억 모으기에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고 예상했던 수익률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분산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를 때 욕심을 내서 더 많이 투자하거나 떨어질 때 겁이 나서 모든 것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미리 정한 계획대로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1억 모으기는 절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첫째, 목표를 현실적인 월 단위로 쪼개고 둘째, 돈이 새는 구멍을 막아서 지출을 통제하고 셋째, 투자를 통해 돈이 더 빠르게 불어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원칙만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서 당신만의 1억 모으기 계획을 세워보세요. 몇 년 안에 달성할 것인지, 그러면 매월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계산해보세요.
현재 지출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계산에서부터 당신의 1억 모으기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오늘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